전 남친에게 몰카 찍힌 썰을 이 사이트에 풀어놓고 나른하게 침대에 뒹굴고 있던 어느 오후였어요. 한참 유튜브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폰이 짧게 진동하며 카톡 알림이 화면에 떴어요. 잘 지내냐? 지극히 짧은 한마디였죠. 하지만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름 아닌 비였거든요. 그 이름 석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온갖 상상들이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가 올린 그 썰을 본 건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그냥 안부?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걸 물을 사이는 전혀 아닌데.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복잡하게 얽히는 생각 속에서 저는 일단 최대한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무슨 일인데? 바짝날이 선 목소리가 느껴질 만큼 차갑고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물었죠. 그러자 비 역시 망설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너 모 사이트에 우리 썰 올렸더라? 키읔키읔키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분명 제가 당한 일인데도 마치 제가 비의 은밀한 비밀을 세상에 퍼뜨린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제가 10분 가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비에게서 다시 카톡이 왔어요. 아니, 키읔키읔 뭘 따지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거 읽으니까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지. 잘 지내는 모양이네. 옛날 추억도 되새기는 거 보면. 키읔키읔키읔. 비가 정말 단순히 반가워서 연락했을 리가 없다는 강한 의심이 머리를 스쳤어요. 우리 둘이 그런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을 사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예전에도 늘 전 남친이 너를 통해서만 간신히 대화를 나눴지 이렇게 단둘이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어와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마당에 반갑다는 이유로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결국 차갑고 짧은 문장 하나를 보냈어요. 난 별로 안 반가운데? 비가 저질렀던 과거의 행동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썰을 비가 직접 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쯤에서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제 퉁명스러운 반응에도 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이어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키읔키읔. 내가 직접 그 썰을 풀어낼 정도면 적어도 그때의 나쁜 감정은 다 잊은 거 아니었어? 그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팠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흥분되는 감각만이 선명하게 남는다는 게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갑자기 너무 쌀쌀맞게 대한 게 미안해져서 저도 모르게 먼저 그의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미안, 오빠는 잘 지내? 그러자 비가 바로 답장했어요. 나야 얼마 전에 겨우 취업해서 매일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신세지 뭐. 키읔키읔키읔. 너는 어떻게 지내는데? 그러고 보니 비는 올해 31, 취업하고도 남을 나이긴 하더라고요. 늦었지만 취업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저는 그저 평범한 여대생으로 지내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비는 문득 아득하게 잊고 있던 옛날의 추억을 꺼내 들었어요. 아, 키읔키읔키읔. 아직 대학생이냐? 진짜 어리네. 우리 옛날에 그 북문 앞 5호에서 술 진짜 많이 마셨는데. 키읔키읔키읔. 기억나냐? 술만 들어갔다 하면
이 차는 무조건 할매구로 가는 게 우리 코스였잖아. 기억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의 말 한마디에 잊고 있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어요. 희미했던 추억들이 되살아나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함께 술을 마시며 밤새 웃고 떠들던 그 시절, 전 남친 그리고 비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비를 향한 미움이 조금이나마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는지 그 역시 한층 더 부드러워진 말투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2년 전 셋이서 함께 보냈던 즐거운 밤의 기억을 하나둘씩 꺼내어 맞추기를 한참. 대화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비가 불쑥 제안을 던졌어요. 너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그때 그 오후에서 다시 한번 볼까? 이제 나는 돈 버는 직장인이니까 이번엔 내가 쏠게. 그의 제안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저 오랜만에 나눈 추억 이야기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친밀감 때문인지 아니면 비에게 당한 몰카의 기억이 만들어낸 숨길 수 없는 흥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비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끌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를 만나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비는 익숙한 골목 어귀에 기대어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모습은 기억 속 그대로더라고요. 잠시 후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발견한 비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비벼 끄고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비의 시선은 2년 전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으로 제 몸매를 스캔했어요. 이야, 여전하네. 키읔키읔키읔 아니, 더 예뻐졌는데? 귓가를 간지리는 듯한 칭찬과 함께 비는 자연스럽게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술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자리에 앉아 안주를 주문하고 나자 비는 턱을 괜 채 테이블 너머에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죽거리는 웃음을 흘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질색하며 피했을 그 변태 같은 웃음.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웃음이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느껴져 등골을 타고 짜릿한 흥분감이 차올랐어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잔을 부딪히자 술잔이 오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더라고요. 어느새 술 기운이 꽤 올랐을 때 비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어요. 한층 더 불쾌하고 진한 눈빛으로 야,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썰은 도대체 왜 올린 거야? 그렇게 몰래 찍히는 게 혹시 흥분됐냐? 키읔키읔. 질문을 던진 비는 빈 술잔을 내려놓는 제 손끝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기억이 조금 미화되다 보니 이제 생각하면 좀 흥분되더라고. 히읗히읗. 곧이어 돌아온 제 대답에 비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웃던 비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뜨거운 술 기운이 섞인 비의 숨결이 콧등에 와 닿았죠. 캐캐캐, 그런 게 내 취향이었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으면 더 재밌는 거 많이 찍어줬을 텐데. 캐캐캐.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자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저의 정색하는 눈빛에 비는 터뜨리던 웃음을 멈칫하고는 살짝 빈정이 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입술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아, 오케이. 미안. 내가 말이 좀 거칠었네. 그는 순순히 사과하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향한 집요한 눈빛은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층 더 흥미롭다는 듯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죠. 야, 그럼 혹시 오줌 마시는 것도 취향이냐? 키읔키읔키읔. 장난스럽게 툭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계속되는 비의 추궁에 저는 결국 체념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흥분되긴 하던데. 해본 적은 없지만. 비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푸앗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좁은 술집 안을 가득 메웠죠. 비는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자기 아랫배에 슬쩍 손을 가져다 댔어요. 아, 키읔키읔키읔 진짜? 말을 하지 그랬냐? 지금 여기 넣어줄 거 가득 차 있는데. 키읔키읔키읔. 비의 노골적인 말과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손사래를 치며 질색하는 제 몸짓에도 비는 뭐가 문제냐는 듯 눈썹만 까딱이며 다시 술잔을 채웠어요. 비는 찰랑이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워내고는 혀로 입술을 쓱 핥으며 말을 이었어요. 뭐 어때? 너도 좋았다며? 오랜만에 그날 생각도 나고 좋지 않냐? 키읔키읔. 술잔을 비워낸 비가 테이블 위로 팔을 뻗어 제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살갗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야, 그래서 너 지금 어랑 깨지고 새로 만나는 놈 있냐? 저는 비의 손을 뿌리치고는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비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비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지금 만나는 남자는 잘해주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전 남자친구인 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착하고 다정하다고 대답하자 비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순간 제 굳어지는 표정을 비는 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 기운을 빌려 한층 더 깊숙이 파고들었죠. 결국 체념한 듯 터져나온 제 푸념 섞인 대답에 비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이죽거렸어요. 미친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전 그 제안이 거부할 수 없는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겨우 고개를 저었고 비는 한층 더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비는 몸을 바싹 붙이고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너 지금 이대로 그 착한 놈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 내 진짜 성적 취향은 평생 만족 못하고 살 거야.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당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늙어 죽을래? 진짜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 따라와 봐. 내가 내 취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만족시켜 준다니까? 2번도 안 해. 진짜 딱 한 번만. 딱 한 번. 그 말이 마법의 주문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결국 전 홀린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지만 저의 긍정 신호를 포착한 비는 제 마음이 바뀌기라도 할까봐 서둘러 술값을 계산하고는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익숙한 손길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이전에 몰카를 당했던 그리고 제가 비의 오줌을 먹었던 바로 그 모텔이었어요. 비가 먼저 방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쭈뼛거리며 뒤따라 들어서는 저를 향해 비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차가운 눈빛으로 씩 웃으며 말했어요. 비의 눈빛이 마치 짐승처럼 번뜩였어요. 목소리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죠. 그 서슬 퍼런 명령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어요. 두려움과 함께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경한 흥분이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거친 한마디가 귓가를 후벼 파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아 그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얇은 반팔 티셔츠에 밑단을 잡았어요. 옷자락이 스르륵 위로 딸려 올라가며 제 맨살이 드러날 때마다 비의 시선이 제 몸을 집요하게 훑는 게 느껴졌어요. 티셔츠가 머리 위로 완전히 벗겨지고 제 몸에는 이제 까만 브래지어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비는 만족스러운 듯 나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노골적인 시선에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어요. 그러자 비는 턱짓으로 손을 치우라는 듯 까딱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두 손을 힘없이 등 뒤로 가져갔어요. 브래지어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제 가슴이 고스란히 비의 시야에 담겼죠. 저는 그의 말에 홀린 듯 허리춤의 벨트로 손을 가져갔어요. 철컥하는 버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죠. 청바지가 다리 아래로 스르륵 흘러내리자 제 허벅지와 종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검은색 속옷 세트만이 제 몸을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걸터앉은 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역겨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저를 뜯어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등 뒤로 손을 가져가 브래지어 훅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톡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고 어깨끈이 차례로 흘러내리자 제 가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커다란 손이 다가와 제 가슴을 거칠게 움켜쥐었죠.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손길이었어요. 아플 정도로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아 비틀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그는 제 어깨를 붙잡아 똑바로 세우고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세게 철썩 하고 내리쳤어요. 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의 서슬퍼런 질책에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제가 겁을 먹고 죄송하다고 중얼거리자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시익 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다시 제 가슴을 장난감처럼 주무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또다시 뺨을 때리듯 강하게 제 가슴을 후려쳤어요. 짝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아픔이 퍼졌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꼿꼿이 서서 그 모든 걸 받아냈어요. 비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기분 좋게 웃었어요. 칭찬이라도 하듯 말하며 그의 손은 천천히 제 아랫배를 지나 팬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보지 속을 파고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모텔에 들어온 순간부터 조금씩 젖어들던 제 보지는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었죠. 비는 제 애액으로 축축해진 손가락을 빼내 제 눈앞에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어요. 그는 낄낄거리며 손가락에 묻은 체액을 제 뺨과 입술에 질척하게 발랐어요. 그러고는 입을 벌리라는 듯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살짝 힘을 주었죠. 제가 잠시 망설이며 그의 눈치를 살피자 그는 턱짓으로 재촉했어요. 결국 제가 입을 벌리자 그의 손가락이 기다렸다는 듯 제 입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의 손가락을 혀로 꼼꼼하게 핥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는 만족스러운지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의 끔찍한 말에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층 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제 몸에 마지막으로 남은 천조각 팬티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어요.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 두 손으로 팬티 양옆을 잡았어요. 허리를 숙여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그것을 그에게 공손히 건넸어요. 이제 제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쳐져 있지 않았어요. 비는 제 팬티를 코에 가져다 대고 깊게 냄새를 맡으면서 제 알몸을 음탕한 시선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비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제 알몸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그 시선은 마치 제 몸의 모든 굴곡과 살결을 하나하나 탐색하는 듯 집요했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그는 침대에 다시 걸터 앉아 제게 이리 오라는 듯 손가락을 까닥였어요. 저는 그의 명령에 따라 다가갔고 그가 다시 제 보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이 귓가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뒷짐을 진 채 제 안을 헤집는 그의 손가락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한참이나 제 보지 속을 휘젓던 그는 만족했는지 손가락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아래로 꾹 눌렀죠. 순식간에 무릎이 꿇리고 제 눈앞에는 그의 바지 버클이 보였어요. 짜증이 가득 섞인 그의 한마디에 저는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그의 벨트로 손을 가져갔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벨트가 풀리고 그의 바지가 스르륵 아래로 내려갔어요. 불끈하게 솟아오른 팽팽해진 팬티가 드러났죠. 저는 그것마저 발목까지 끌어내렸어요. 쿠퍼 액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자지가 위압적으로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잠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살폈다가 이내 시선을 내리깔고 그것을 입안에 조심스럽게 머금었어요. 짭짤한 쿠퍼 액을 삼키고 그의 것을 입안 깊숙이 밀어넣었죠.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어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혀를 놀렸어요. 그러자 그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확 잡아당겨 그의 것이 제 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의 험악한 추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는 제 대답이 아주 중요하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표정을 읽고 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그가 다시 제 머리채를 잡고 입안으로 자신의 것을 밀어넣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만족했는지 제 머리를 꾹 누르며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의 10분은 좋게 넘게 그의 것을 빨아준 것 같아요. 한참이나 제 입안에서 자신의 쾌락을 즐기던 비가 문득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저를 일으켜 세워 침대 위로 거칠게 눕혔죠. 그러고는 제 두 다리를 잡아 양옆으로 활짝 벌렸어요. 제 허벅지 안쪽 살이 무방비하게 드러났어요. 그의 짧고 단호한 명령에 저는 반사적으로 제 허벅지를 붙잡았어요. 제 손으로 직접 다리를 벌려 제 가장 깊은 곳을 그에게 활짝 열어 보이는 굴욕적인 자세가 되었죠. 비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지를 천천히 매만지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에게는 도망칠 마지막 기회의 순간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맛을 알아버린 몸은 이성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제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듯 그는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10, 9, 8.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수록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죠. 2, 1, 캐캐캐. 마지막 숫자가 그의 입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여전히 허벅지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한 채 그저 묵묵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는 제 선택을 확인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는 제 선택을 재차 확인시키듯 말했어요. 그러고는 마치 포상이라도 내리듯 자신의 단단하고 뜨거운 자지를 제 보지 속으로 한 번에 힘껏 밀어 넣었어요.
꽉 찬 이물감과 함께 쾌락의 전율이 등골을 타고 뇌까지 찌릿하게 울렸어요. 제 안을 가득 채운 비의 자지가 움직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신음이 제 입술 사이로 터져 나왔어요. 그 소리에 비는 만족스러운 듯 낮은 신음을 흘리며 허리를 더욱 거세게 움직였죠. 그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제 몸을 내려다보며 마치 정복자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자지가 제 가장 깊은 곳을 찌를 때마다 온몸이 짜릿한 쾌감에 잠식되어 대답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가 모든 움직임을 뚝 멈췄어요. 조금 전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 정색한 표정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간신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내뱉자 그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제 짧은 대답이 그의 심기를 단단히 거스른 모양이었죠. 그의 협박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비가 더 이상 자지를 박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죠. 거의 30초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더듬더듬 진심을 짜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굴욕적인 고백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제 목소리는 쾌감과 수치심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의 내용은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나 봐요. 그의 굳었던 표정이 그제야 누그러졌어요.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제 안으로 뜨거운 것을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오히려 은혜라도 베푼 양 떠드는 그 기괴한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오르는 흥분을 느꼈어요. 제가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자 그는 더욱 신이 난 듯 제 몸을 거칠게 탐하며 쾌락의 구렁텅이로 저를 몰아넣었어요. 그의 허리짓은 점점 더 빠르고 깊어졌고 침대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비는 절정에 다다른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보지 속에서 자지를 빼냈어요. 그리고 그는 곧장 제 얼굴로 다가와 두 손가락으로 거칠게 제 입을 벌렸어요. 곧이어 뜨겁고 비릿한 정액이 제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입만 벌리고 있자 정액이 몇 방울 제 뺨과 턱으로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비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쯧 하고 찼어요. 비의 명령에 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자 비는 제 얼굴에 묻은 것까지 손가락으로 긁어 모아 다시 제 입안으로 쑤셔 넣었어요. 제가 정액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삼키고 나서야 그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비는 기특하다는 듯 제 머리를 몇 번 쓰다듬더니 돌연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아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비는 저를 화장실로 질질 끌고 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그의 선언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비 때문에 억지로 눈을 뜨게 된 골든이라는 취향을 처음 잃어보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줌을 먹은 건 비가 저 모르게 몰래 물 대신 오줌을 입에 넣어주었을 때였어요. 그 때는 오줌인지도 모르고 마셨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내 눈앞에서 비의 자지 끝에서 오줌이 나오고 그걸 제 입으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받아 마셔야 했어요. 노폐물과 함께 섞여 나오는 이 액체를 맛있게 마셔야 한다는 생각과 평소 더럽다고 생각해 한 방울만 손에 닿아도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던 그 오줌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제 머릿속을 흥분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제가 비의 오줌을 받아 마시기 위해 천천히 입을 벌리는 모습을 보자 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감격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웃던 그는 숨을 고르더니 제 입을 향해 오줌을 누기 시작했어요. 노랗고 따끈한 액체가 제 입안을 채웠어요.
그는 제가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입안이 어느 정도 찾아 잠시 배출을 멈추는 배려 아닌 배려를 보여주었죠. 제가 그의 오줌을 조금 삼키는 순간 지독한 맛과 향에 저도 모르게 기침을 하며 입안의 것을 전부 뱉어내고 말았어요. 타일 바닥으로 튀는 오줌 방울들을 보며 비는 짜증이 폭발한 듯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비는 뱉어낸 오줌 때문에 화가 난 듯 으르렁거렸지만 그마저도 즐겁다는 듯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 있었어요. 콜록거림이 잦아들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다시 고개를 들자 비의 눈이 번뜩였어요. 기침 때문에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도 그의 오줌을 받아내기 위해 다시 입을 벌리는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죠. 만족스러운 낮은 목소리와 함께 뜨끈한 액체가 다시 한번 세차게 입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살에 들리지 않으려 입술을 꾹 다물고 혀를 움직여 아주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겼어요. 꿀꺽 꿀꺽 입안에 가득 찬 노란 액체를 거의 1분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삼키자 참았던 숨이 하 하고 터져나왔어요. 비는 어린애를 어르듯 말하며 제 턱을 잡아 올렸어요. 그의 손길에 따라 입을 벌리자 입안에는 그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죠.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비의 자지가 다시 제 아랫입술 위에 툭 하고 얹혔어요. 저는 천천히 윗입술을 움직여 귀두 끝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전보다 더 강한 줄기가 입안을 때리며 쏟아져 들어왔어요. 혀가 얼얼할 정도의 기세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처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줌을 삼켜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의 것을 물고 몇 번이고 오줌을 받아 마시기를 반복했을까요? 더는 나올 것이 없는지 짧게 끊어지는 마지막 물줄기들이 나온 뒤 그는 제 얼굴에 대고 남은 방울까지 탈탈 털어냈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삼켰어요. 비는 그런 저를 보며 마치 자란 강아지를 칭찬하듯 턱을 손가락으로 살살 긁으며 속삭였어요. 비는 제 턱을 긁어주던 손을 거두고는 만족감에 젖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을 나섰어요. 저는 비의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며 콧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오줌 냄새를 견디고 있었어요. 딸칵. 그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음료수 캔 따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침대에 몸을 파묻고 앉아 여전히 욕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저를 향해 흐뭇한 시선을 던졌어요. 너 남친 있다며. 그런데 어쩌냐? 이제 내 전용 여자가 되어버려서. 키읔키읔키읔.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날아와 박혔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는 제 침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야, 만약에 말이야. 나랑 남친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널 불러내면 그러면 넌 누구한테 와야 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과 그것을 제 입으로 직접 확인받고 싶어 하는 기대감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주저하는 제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의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어요. 오빠 보러 와야 해요. 제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의 질문에 답하자 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키읔키읔키읔, 그렇지? 그는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비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이제부터는 오빠가 아니지. 주인님이라고 불러. 알겠어? 제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그 새끼랑 데이트는 언제 해? 제가 평일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말은 무조건 토요일에 본다고 설명하자 주인님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 토요일은 무조건 나랑 보는 거다. 그리고 내 남친이랑 스킨십 금지. 섹스는 물론이고 내 남친이 가슴 만지는 것도 모조리 금지. 할 수 있는 건 키스. 대신 혀 넣는 것도 금지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보통 저랑 제 남친은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섹스하고 있었고 당연하겠지만 데이트할 때도 장난 섞인 스킨십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혀를 넣는 딥키스까지 금지라는 말은 사실상 거의 남친이 아니라 친구 사이처럼 지내라는 의미였어요. 그냥 친구 사이에 가벼운 키스만 한다는 정도. 그렇게 지금 글을 쓰는 이 시간까지 남친이랑은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님은 제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절망을 놓치지 않고 아주 즐겁다는 듯이 관찰했어요.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 전면 금지된다는 선언에 제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이는 모습을 주인님은 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제가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님은 비로소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이제야 내 위치를 제대로 아는구나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러 약속의 토요일이 되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주인님은 하품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주인님은 저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턱짓을 했죠.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님은 제 뒤에서 나른한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주인님의 목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순순히 옷을 벗어 내려놓는 것을 주인님은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옷가지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이 되자 주인님은 피식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주인님을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죠. 주인님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벌렁 드러누워 보고 있던 유튜브 영상을 마저 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웠어요. 주인님은 한참이나 제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영상에만 집중했어요.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평소 같았으면 남자친구를 만나 즐겁게 데이트할 토요일에 어느 남자 자취방에서 알몸으로 대기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주인님이 마침내 스마트폰을 옆으로 던지듯 내려놓고는 제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주인님의 시선이 제 몸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어요. 저는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 침대 옆으로 다가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인님은 침대에 누운 채로 팔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어요. 그러고는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주인님은 손가락으로 제 턱을 간지리며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라면. 주인님의 단호하고 짧은 단어에 저는 눈치를 보며 몸을 일으켰어요. 주인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가락만 까딱였죠. 그 짓 하나에 저는 마치 잘 훈련된 강아지처럼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서 가장 큰 냄비를 꺼내 물을 받는 동안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어요. 주인님 자취방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었으니까요. 라면 봉지 3개를 뜯어내 끓는 물에 던져 넣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낑낑거리며 탁자를 주인님께서 누워있는 매트리스 앞으로 옮기자 그제야 주인님은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어요. 주인님은 제 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젓가락부터 들고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였어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저도 주인님의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남은 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주인님께서 식사를 마친 후 그릇을 제 쪽으로 툭 밀어내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는 빈 냄비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쭈뼛거리며 다시 주인님께 다가가자 주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른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주인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린 저는 천천히 주인님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주인님의 잠옷바지 고무줄을 잡아내리자 자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지를 조심스럽게 입으로 감쌌어요. 그러자 주인님은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에서 잠시 눈을 떼고 저를 내려다보며 피식 하고 비웃었어요. 주인님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비웃으며 제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어요. 거침없이 쏟아지는 뜨거운 오줌이 제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주인님은 좀처럼 줄기를 끊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와서 입가로 흘러내릴 뻔했지만 저를 내려다보시는 주인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입안 가득 고인 노란 액체를 꿀꺽 하고 크게 삼켜냈어요. 그러고는 다시 입을 벌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오줌을 받아 마셨죠. 입안에 너무 많이 고여버리면 삼키기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차오르기 전에 부지런히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어요. 한참 동안 주인님의 모든 오줌을 남김없이 받아 마시고 나자 주인님께서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으셨어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바람에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고 있자 주인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뒤를 돌아 엉덩이를 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주인님은 제 골반을 양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망설임 없이 단번에 자지를 제 보지 깊숙이 찔러 넣으셨어요. 정말 주인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오줌을 마셨을 뿐인데 제 보지는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 여자라면 모두 알 거예요. 메마른 보지에 무언가 들어오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냥 살길이 세게 비벼도 아픈데 그 예민하고 연약한 살을 윤활제 하나 없이 비벼댄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아픔이니까요. 주인님은 그 애처로운 대답에 코웃음을 쳤어요. 핫하고 짧게 터져나온 비웃음과 함께 연신 자지를 박아대셨어요. 주인님은 허리를 더욱 거세게 흔들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주인님의 눈에 제 항문이 띄었나 봐요. 이상한 기압과 함께 주인님의 단단한 손가락이 예고 없이 제 항문을 푹 찔렀어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낯선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죠. 주인님의 살벌한 협박에 저는 화들짝 놀라 숨을 죽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등 뒤에서 주인님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곤 제 보지에 박혀있던 자지를 빼내셨어요. 주인님은 제 보지 안에 있던 자지를 빼낸 대신 손가락으로 제 뒷구멍을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문지르며 입구를 간지리더니 이내 손가락을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좁은 내벽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물감에 몸이 절로 비틀렸죠. 주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게 손가락을 뿌리 끝까지 밀어넣고는 안에서 휘젓기 시작했어요.